네, 안녕하세요. 쿠다노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 우리가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를 연동해서 직접 GPT 관련된 함수들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파일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GPT for Sheets and Docs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GPT를 연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GPT for Sheets and Docs에는 다양한 GPT 함수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요 GPT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은 하시고 우리가 엑셀 함수식 쓰듯이 GPT 하고 예를 들어서 지구의 면적은 이라고 물어보는 이런 프롬프트를 여기 쌍따옴표 안에 넣게 되면은 로드 중이 뜨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구의 면적은 뭐 이렇다라고 GPT가 답변해 주는 거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들을 활용해 볼 겁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지금 이름 김가나, 이다라, 박한빛이라는 이 세 명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봤더니 너는 인사평가자야. 입력된 키워드를 보고 해당 직원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문구를 100글자 이내로 작성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PT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보시면 GPT 함수는 프롬프트, 밸류, 템퍼레이처, 모델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선택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넣나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템퍼레이처와 모델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템퍼레이처는 GPT의 답변에 창의성을 얼마나 부여할지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모델은 어떤 GPT 모델을 사용할지 뭐 GPT 3.5를 사용할지 GPT-4.5를 쓸지 GPT-4 미니를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밸류가 있는데 이 밸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에서 답변을 할 때 추가되는 값들이라 보시면 돼요. 프롬프트는 대괄호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밸류는 대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 GPT하고 괄호 안에 $C, $3, D6부터 F6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달러 표시가 있으면 엑셀 함수에서는 고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C열 3행, 즉 C3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프롬프트로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D6부터 F6이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각, 불성실, 돈만 밝힘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직원은 지각이 작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업무보다 금전적 이익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GPT가 인사평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워보고 밑에 있는 이 이다라 박한빛이라는 이 사람도 인사평가를 하려면 이거를 쭉 내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GPT라는 함수는 다른 일반적인 엑셀 함수식과 사용법이 동일해요. 네. 대신에 이거는 이제 GPT가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엑셀 함수식은 GPT 리스트입니다. 자, 이 GPT 리스트는 보시면 GPT 리스트하고 B3, C3가 되어 있어요. B3와 C3에 있는 요게 이제 프롬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밸류 템퍼레이처 모델은 옵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프롬프트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카피라이터고 슬로건을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GPT 함수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슬로건을 10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 만들어준 10개가 하나의 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근데 우리가 GPT 리스트 함수를 쓰면은 이 10개의 슬로건이 이렇게 행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GPT 리스트는 우리가 GPT를 통해서 얻은 답변이 여러 개의 행을 거쳐서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PT 테이블은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지하철역, 미팅 장소, 고객사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테이블은 보면은 프롬프트가 있고 헤드가 있고 인풋, 템퍼레이처, 모델 이렇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롬프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프롬프트가 들어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날짜, 지하철역, 미팅 장소, 고객사 이렇게 이 열에 들어가 있는 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열 이름이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열 이름에 따라서 얘가 작성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우리가 입력하고 헤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역과 미팅 장소, 날짜, 고객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날짜도 요일을 알아서 계산해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 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GPT 테이블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GPT 테이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제 GPT 테이블 함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요걸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팅 일정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GPT 테이블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고 A2부터 A13까지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GPT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미팅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GPT 포맷인데 이 GPT 포맷은 언제 유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하다 보면은 어떤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야 되는데 그 형식이 다 제각각이라서 우리가 정리하기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GPT 포맷 B2, XXXX, XX, XX라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B2에 있는 데이터를 요 형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식의 이 날짜 데이터를 같은 형식으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예시2도 전화번호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GPT 포맷 연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GPT 포맷하고 모든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변환해줘 하고 A1을 하면은 요 A1에 있는 데이터를 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GPT 함수는 GPT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틀에 맞춘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볼 거는 GPT extract라는 이 함수인데요. 이 GPT extract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GPT extract 하고 데이터 컴마 추출할 것을 여기 넣으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추출해 줍니다. 보시면 GPT extract A2, 책 이름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 A2라는 데이터에서 책 이름만 추출하게 되니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이런 식으로 책 이름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tract 연습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같은 도메인 주소끼리 묶고 주소마저 행가리를 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요. 도메인 주소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PT edit라는 함수인데 이 GPT edit 함수는 어떤 특정한 셀에 있는 데이터를 교정해주는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학교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키며라는 게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맞춤법을 교정해 줍니다. 밑에 있는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였다도 이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니까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이 GPT 에디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PT 에디트 연습을 보면은 이 GPT 에디트 함수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단답형을 정리하거나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게 GPT 에디트 함수고요. 사실은 요약해주는 함수도 따로 있긴 해요. GPT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도 따로 있는데
이렇게 GPT 에디트 함수를 써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GPT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또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GPT 클래시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류할 카테고리를 입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옷 재질도 두껍고 오버핏으로 청바지에 가볍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이 문구를 좋음, 나쁨, 중간 중에 하나로 얘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거니까 좋음, 요거는 나쁜 거니까 나쁨, 요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거를 긍정, 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문구들을 요 긍정, 부정, 중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요게 GPT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 리뷰가 있으면 이 고객 리뷰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GPT 클래시파이를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GPT 태그라는 함수는 어떤 특정 내용이 있으면 그 특정 내용에 대해서 태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내용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게 이 GPT 태그라는 함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GPT 관련된 함수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한 GPT 함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찾아서 이제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책에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 꼼꼼히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